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드디어 정말 기다렸던 현대차의 N모델 아반떼 N의 티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샷도 공개됐어요. 와, 이거 보니까 충격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반떼 티저 사진은 운전석 쪽 앞부분이 찍힌 사진, 그리고 왼쪽 후면부에서 찍힌 사진, 이렇게 두 장이 공개됐어요. 오, 앞모양에서 너무 조금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 미쉐린 PS4S가 껴져 있네요. 야, 미쉐린 PS4S 어마어마한 타이어인데, 야, 이런 걸 껴준다고? 그리고 지금 HN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지금 현대차 N 전용 타이어예요. 야, 이런 걸 신경 많이 썼구만. 뒷모양 일단 머플러가 이만하게 들어가니까 N 느낌이 나긴 나네요. 아, 날개 기능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이 차체하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뒤쪽에 날개를 헥사고날 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튜닝이 요즘 유행인데, 그런 튜닝처럼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 있는 사진을 잘 찍어놨네요. 근데 너무 조금 보여준다. 오,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트라이프가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데요. 그런데 앞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스파이샷이 있는데요. 앞모양을 한번 보면요, 현대 클럽 포르투갈에서 찍혔어. 지금의 아반떼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굳이 N에다가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나? 범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앞모양이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약간 공포야. 원래 아반떼가 조금 무서웠는데 이건 좀 많이 무서운데 저는 그냥 아반떼보다 이 아반떼 N의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런가?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반떼 N라인을 사신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뭔가 싶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휠도 굉장히 예쁘네. 녹용 휠 같기도 하고 마차 휠 같기도 한 그 중간적인 휠이기도 하고, N 엠블럼이 써있는 캘리퍼, 요것도 멋져 보입니다. 19인치 휠이고요 24535 ZR19 벨로스터 N에서 쓰던 타이어하고 같은 사이즈네요. 근데 뒷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아반떼라고 안 써있고 엘란트라라고 써있는데요. 엘란트라라고 써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엘란트라라고 써있지? 요번부터 엘란트라로 나오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아반떼보다 엘란트라라는 이름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왠지 미국에서 팔리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고. 사실은 엘란트라가 우리 옛날부터 쓰던 자동차 이름이잖아요. 왜 엘란트라가 아반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현대차의 경쟁사인 기아차에서 엘란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엘란을 갖고 있으면서 야, 그거 우리 이름이니까 쓰지마, 이런 거예요. 수출 버전에서도 엘란트라라는 이름을 어느 순간 쓰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아반떼라고 됐다가,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한 회사가 됐으니까 엘란트라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엘란트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우리나라는 아반떼, 수출명은 다 엘란트라,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볼만 하죠. 엘란트라라고 일부 모델에 바꾸는 거. 어쨌든 머플러를 보니까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 머플러 당연히 가변 머플러고요. 당연히 여기서 팝콘 튀는 소리가 따당따당 나겠죠. 이전에 공개한 CF 영상에서도 보면 그 팝콘 튀는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어. 이 소리는 벨로스터 N의 사운드를 녹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벨로스터 N과 그럼 같은 소리냐? 그렇지 않아요. 벨로스터 N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벨로스터 N보다 아마 조금 조용해질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나 N을 타봤는데 벨로스터보다 훨씬 조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벨로스터 N도 굉장히 즐겨 탔고 정말 좋아하는 차였거든요. 게다가 수동이어서 와, 요 느낌은 이걸 내가 팔지 말았어야 됐어. 사실 제가 판 자동차들 생각해보면 다 팔지 말았어야 되는 차들이었어요. 그걸 왜 내가 다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벨로스터 N 정말 좋은 차였고 정이 많이 가는 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센터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저는 거의 깡통을 샀는데도 센터 디스플레이에 N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 횡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코나 N을 타보니까 코나 N은 그게 한 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이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뭐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거, 뭐 트랙을 어떤 트랙에 내가 간다는 거, 인제 서킷을 갔는지 뭐 용인 서킷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트랙에 어디쯤을 달리고 있는지 게임을 할 때 미니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딱 들어오면 랩 타임이 몇 초라는 걸 그냥 보여줘요. 야, 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이런 것도 알아서 재줍니다. 코너링 할 때 타이어를 바꿨어. 그럼 코너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타이어를 바꿔서 바로 꺾어 봐야 되잖아요. 그때 횡쥐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그냥 그래프로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 너무 잘 만들었어. 뭐 스로틀이라든지 브레이크 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고프로 같은 걸로 찍어 놓으면 얘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주행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기능들 장착하려면 수십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기능인데 이런 게 그냥 된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겠죠. 파워트레인은 뭐 당연합니다. 지금 다른 N 모델에 들어간 것처럼 280마력을 내는 2.0L 4기통 엔진을 넣었습니다. 야, 이게 전륜구동이라면 딱 280마력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 사실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280마력에 여기 NGS 버튼이 있는데 NGS를 누르게 되면 잠시 290마력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2.0L로 290마력, 이건 대단합니다. 소나타 N9은 2.5L 엔진으로 290마력 내잖아요. 이게 290마력까지 간다면 소나타 N9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서킷에서 랩타임은 훨씬 잘 나올 수 있는 자동차로 이렇게 포지셔닝 한 것 같아요. 벨로스터 N하고 비교해도 5마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8단 습식 DCT가 장착됐고요.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뭐 기록이 더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수동 변속기로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차하고 내가 정말 하나의 일체감이 느껴지는 거, 내가 차의 한 부분이 돼서 이 차를 정말 잘 달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아반떼에는 없는 기능들 몇 가지 보면요, 내부 해칭 기능이 들어가죠. RPM을 높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시프트 다운 할 때, 이 6단에서 5단으로 내려갈 때 갑자기 RPM을 낮추면 울컥하거든. 그러니까 시프트 다운 할 때 얘가 시프트 다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RPM을 훅 올려서 이게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인데도 변속 충격 거의 없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프트 할 때 차가 이러면서 이제 시프트 다운 할 때마다 내부 해칭이 되는 거, RPM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정말 심장박동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거, 요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NGS 기능이 들어있는 거, 요것도 아주 만족스럽죠. NGS는 요번에 코나 N을 타면서 느꼈는데 N 그린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린인가 했더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미소를 절로 짓게 만드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냥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기능을 보여줍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프트를 맥시멈으로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RPM이 딱 최적의 시점에서 가장 가속이 잘 되는 방향으로 시프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엔진 성능도 살짝 끌어올려서 10마력을 높여주는 오버부스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 20초 동안만 쓸 수 있어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사이버 포뮬러에서 아스라다에게 부스트업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 같아요. 포르쉐로 치면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요 버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변 머플러가 있어서 머플러 안에 이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경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플랩을 딱 열게 되면 그럼 사운드가 그냥 부악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요. 부악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요거 실제로 어떤 소리인지 참 들려드리고 싶네. 그러니까 AMG처럼 막 부릉부릉부릉 소리가 나야지 정말 즐거운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즐거운 사운드가 난다, 그런 거 있고요. 실내에선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거든요. 이 실내에서 들으면 밖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진동판이 엔진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됩니다. 이거 도요타 86에서 했던 거기도 한데 사람의 귀가 생각보다 민감하거든요. 가상 사운드는 가상 사운드인지 딱 알잖아요. 우리가 스팅어나 이런 거 타보면 옹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짜라고 당연히 아는데, 근데 이 벨로스터에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엔진 쪽에서 바로 사운드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차는 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안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엔진 사운드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그냥 엔진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가속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정말 가슴 뛰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전기차가 실제로는 훨씬 빠르지만 이 가속감만큼은 이런 가솔린 자동차, 이런 N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N 코너 카빙 디퍼런셜, 우리가 코카디라고 얘기하는데 이 LSD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LSD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번에 코나 N 시승기 보시면서 어떤 분이 LSD 달려있으니까 사륜구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LSD는 기본적으로 차가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너링을 하면 이렇게 기울잖아요. 심한 경우엔 바퀴가 뜨기도 해요. 바퀴가 공중으로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편이 눌리니까 이쪽으로 힘이 전달되나? 그렇지 않고 요 사이에 디퍼런셜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뜨면 이쪽으로만 힘이 전달됩니다. 이쪽으로는 눌린 바퀴로는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너링 중간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맹탕이에요. 그냥 굴러가질 않아. 그냥 가속이 안 돼. 그래서 서킷에서 전륜구동차는 그렇게 코너에서 맥을 못 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LSD가 달려있으면 여기 코너링 중간에 어느 정도 가속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너를 다 빠져나가기 전에 조금 푼 상태에서 가속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속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랩타임을 한 3초는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즐거워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코나 영상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스 환경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이 내렸거나 이런 길에서도 사실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는 경우, 험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험로를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반떼N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죠. 이 벨로스터N을 제가 타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왜 훌륭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뭐 스팅어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근데 벨로스터N에 들어갔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정말 변화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로 느껴질 정도의 서스펜션 변화를 보여줘요. 가장 단단하게 하면 타이어가 파트홀을 지날 때, 어떤 분은 포트홀인데 파트홀이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 커피팟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 파트홀을 지날 때 잘못하면 타이어가 터져요. 제 차가 터진 적이 있어서 아는데 서스펜션 댐퍼를 너무 강력하게 하면 그런 식으로 정말 강해지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부드럽게 하면 데일리카로도 손색 없는 그런 정도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변 댐퍼는 정말 칭찬할 만한, 정말 훌륭한 댐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N이 4가지가 나왔죠. 벨로스터N, i30N, 코나N, 아반떼N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i30N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지금까진 가장 단단했던 게 i30N. 왜냐면 이건 유럽에 팔아야 되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더 단단한 차를 원하거든요. 이거보다 벨로스터N은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데일리로 타다 보면 이거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코나N을 타보니까 코나N은 확실히 데일리로 타는 거 그리고 패밀리로 타는데도 정말 손색 없는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반떼N 이게 세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벨로스터N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더 부드러워도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반떼N 정도면 그냥 데일리로 타는데도 문제없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N 버튼을 눌러서 레이스를 즐길 때도 뭐 손색 없는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NGS 버튼 딱 누르면 그냥 와 너무 즐겁다니까요. 지금 현대차는 아반떼를 여러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있고요. 하이브리드 정말 좋죠. 그리고 N9 있고요. 이것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기본 모델 요건 조금 빠지지. N이 요번에 추가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아반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벨로스터N이 3천만원부터 코나N은 3,400만원부터 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반떼 가격 내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벨로스터하고 아반떼하고 비교하면 아반떼가 더 싸거든요. 근데 문자 개수로 치면 벨로스터에는 3개고 아반떼는 4개야. 아반떼가 더 비싸야 되나? 벨로스터가 쿠페니까 벨로스터가 더 비싸야 되나?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벨로스터엔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3천만원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 살만할 것 같은데요. 3천만원의 스포츠카라니 매력적입니다. 물론 뭐 갑자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4천만원이에요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고 3천만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옵션을 막 붙여야 돼요. 옵션 뭐 넣고 하면 뭐 4천만원 그냥 넘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퍼포먼스 팩 정도 넣으면 한 3,200, 3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굳이 더 많은 옵션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퍼포먼스 팩만 넣고 그냥 타면은 가장 레이스카에 가까운, 옵션 넣으면 차 무거워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가장 그냥 타기 좋은 레이스 서킷에서 사고 나도 그냥 아프지 않은 그런 정도로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현대차가 정말 다양한 차들을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는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그리고 N은 N대로, 이제 다이나믹한 레이스카는 레이스카대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차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솔린차의 어떤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런 느낌, 가솔린차를 이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 걸 보여주는 점에서 정말 이번에 N 라인업이 추가되는 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앞으로도 아반떼 N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N들, 그리고 제네시스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 퍼포먼스가 더 뛰어난 차들을 빨리 좀 공개해서 자동차 매니아들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 공개가 확실하게 되면 저희가 누구보다 먼저 보여드릴 텐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